36번 다음 중 아래 차트와 같이 오차 막대를 표시하기 위한 오차 막대 서식 설정 값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엑셀에 미리 입력해 둔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 차트를 만들어 둔 상태이고요. 여기에 오차 막대라는 것을 추가를 하려면 디자인에 가서 차트 요소 추가, 오차 막대에서 표준 오차라는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표시 방향이라는 것은 오차 막대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요. 오차 막대 옵션 중에서 방향이라는 부분을 보면 모두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위아래 모두 오차 막대가 표현이 되고요. 음의 값으로 하면 아래쪽, 양의 값으로 하면 위쪽이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모두라고 지정을 해줘야 문제의 보기와 동일하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차량이라는 부분도 확인을 해 보아야 되는데 문제의 보기에 있는 그림을 보면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오차량이 10의 차이만큼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값 부분을 10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40에서 50, 30에서 40, 10의 차이만큼 오차량이 고정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1번 표시 방향은 모두 오차량은 고정값 10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7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 워크시트의 C3에서 C15 영역을 이용해서 출신 지역별로 인원수를 G3에서 G7 영역에 계산하려고 한다. 다음 중 G3 셀에 수식을 작성한 뒤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G7 셀까지 수식 복사를 할 경우 G3 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배열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보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인원수라는 것을 구하게 될 텐데 여기 F3 셀에는 서울 지역이라는 텍스트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 중에서 앞 두 글자, 왼쪽 두 글자만 필요하죠. 이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left 함수라는 것을 사용해 주면 되겠죠. 자, left 함수라는 것을 통해서 F3 셀에 왼쪽 두 글자, 서울이라는 글자를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 줄게요. 자, 그러면 서울이라는 값이 구해졌고요. 자, 여기 구해진 이 값과 출신 지역에 있는 여러 값을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이 값과 이 값이 같은지 비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과 같은가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해둔 상태에서 엔터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true라는 결과값이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수식의 결과값이 논리값으로 나올 때는 이 논리값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 if 함수라는 것을 사용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if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if 함수는 논리식의 결과값이 참일 때 저장할 값과 거짓일 때 저장할 값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참일 때 저장할 값을 1로 지정을 해주고요. 거짓일 때 저장할 값을 0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논리식에서 참이 나왔다는 것은 서울이라는 값이 나왔다는 뜻이 되겠죠. 논리식에서 거짓이 나왔다는 뜻은 이 값과 이 영역을 비교했을 때 서울이라는 값이 아닌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논리식이 참일 때 1을 저장해 주고요. 거짓일 때 0을 저장해 주고 이런 식으로 배열을 저장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죠. 1인 경우는 지역이 서울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1의 개수를 다 더해주게 되면 서울 지역의 인원수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하나 명심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최종 결과값을 얻게 될 텐데 이때 상대적으로 위치가 바뀌게 되겠죠. 비교할 지역은 상대적으로 아래쪽으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위치가 바뀌어도 되지만 비교할
기준이 되는 지역은 하나씩 이렇게 비교할 셀 범위가 상대적으로 위치가 바뀌게 된다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이렇게 셀의 주소가 바뀌지 않도록 절대 참조 주소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다 되었습니다. 이 결과 값을 sum 함수로 담아주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 값을 얻을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Ctrl Shift Enter 이렇게 눌러서 결과 값을 구해 주도록 합니다. 물론 엑셀 버전에 따라서 자동으로 배열 수식이 입력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중괄호가 입력이 되는 배열 수식은 Ctrl Shift Enter 키를 동시에 눌러서 입력하는 것이고요. 이왕이면 그렇게 구분을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채워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적당하게 식이 세워진 것은 2번이고요. 1번과 3번은 배열 수식으로 입력이 되지 않았죠. 중괄호가 입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배열 수식이 아닌 상태이고요. 4번의 잘못은 논리식의 결과값이 false,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경우도 1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정확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 38번 다음 중 셀 서식 관련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그냥 바로가기 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Ctrl 1, 숫자 1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셀 서식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trl 2, Ctrl B를 눌러줘도 되는데 일단 Ctrl 2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 보면 굵게라는 부분이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한 번 더 눌러주면 적용이 취소가 되겠죠. Ctrl 3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기울임 꼴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시 눌러주면 적용이 취소가 되겠죠. Ctrl 5를 누르게 되면 취소선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고요. 다시 눌러주면 적용이 취소가 되겠죠. 참고로 Ctrl 4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밑줄이 표현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3번은 잘못되었죠. Ctrl 3을 누르게 되면 기울임 꼴이 적용이 되는데 밑줄이 적용이 되는 Ctrl 4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잘못되었죠. 3번이 옳지 않다. 그 다음 39번 다음 중 엑셀의 틀 고정에 대한 기능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보기 1번 틀 고정은 특정 행 또는 열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주로 표의 제목행 또는 제목 열을 고정한 후 작업할 때 유용하다. 틀 고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B3 셀에 셀 포인트를 가져다 둔 상태에서 보기 탭에 보면 틀 고정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틀 고정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선택한 셀의 왼쪽과 위쪽을 기준으로 해서 틀 고정 구분선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선이 나타나게 되면 스크롤을 한번 해볼게요. 스크롤을 해보면 특정 행이 고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한 셀의 위쪽 행이 고정이 되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 열도 이렇게 고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보기 2번 선택된 셀의 왼쪽 열과 바로 위의 행이 고정된다 라는 부분 살펴보았고요. 보기 3번이 잘못되었죠. 틀 고정 구분선을 마우스로 잡아 끌어 틀 고정 구분선을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구분선을 아무리 해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누기 구분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누기 구분선은 이렇게 마우스로 잡아 끌어서 선택해서 이동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틀 고정 구분선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마우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틀 고정 방법으로 첫 행 고정을 실행하면 선택된 셀의 위치와 상관없이 첫 행이 고정된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셀을 선택한 다음에 틀 고정 중에서 첫 행 고정이라는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포인트가 여기에 있었지만
어쨌거나 첫 행이 고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40번 다음 중 아래 그림 보기 탭 창 그룹의 각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여기 창 그룹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 새 창이라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작업하고 있던 문서를 새 창으로 다시 하나 더 열어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1번에서는 새 창을 클릭하면 새로운 빈 통합 문서가 만들어져 표시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죠. 그냥 현재 작업하고 있는 창이 열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모두 정렬은 현재 열려있는 문서를 바둑판식, 계단식, 가로, 세로 등 4가지 형태로 배열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정렬이라는 것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창 정렬 옵션이 보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숨기기는 현재 활성화된 통합문서 창을 보이지 않도록 숨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활성화된 통합문서 창이겠죠. 이 상태에서 숨기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숨기기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숨기기 취소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시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보기 4번 나누기를 클릭하면 워크시트를 최대 4개의 창으로 분리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부분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앞에서 확인해 본 부분이죠. 나누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4개의 창으로 분리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부분을 한 번에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런 식으로 붙여서 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정답은 빈 통합 문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창이 열리게 되는 새 창 버튼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